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왜 제가 하게 됐냐면,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기 혹시 이제 법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행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을 쭉 보면은 일본법을 그대로 갖다가 거의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또 지방재정학도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일본이나 독일헌법을 그대로 베껴다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 다시 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만들고 한국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엉터리가 많아요. 그리고 또 법 내용들을 보면은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은 좀 불리한 내용도 있고, 또 업자들은, 특히 시공사 업자들은 또 좋은 내용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게 도정법이 만들어질 이 무렵입니다. 무렵에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시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11년 전에 국토교통부의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안 해줘요. 왜? 저 같은 놈이 있게 되면 공무원들도 불편합니다. 우기고 그래서 다행히 마침 또 그 국토교통부의 그때 주무 그 행정사무관이 행정고시 46회인데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선뜻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육원을 지금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이 교육원을 만드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배우자, 알자. 그리고 돈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그러면 벌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운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땅으로,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교육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생의 좌우명이 몸, 마음 건강하게 살자입니다. 몸은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관둔 지가 7년이 넘었으니까 대학은 65세가 정년입니다. 몸은 그러니까 술 적게 먹고 담배 적게 피우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잘하면 몸은 건강해져. 정신은 말입니다.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또 오입질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존경하는 게 그분들이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건강해보자. 내가 내 전공인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제가 도시행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석박사 논문이 도시 및 지방행정인데, 저도 조합원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해산 들어가 있는데 저도 조합원을 해보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해보고 대의원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제발 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게 해보자. 그래서 제 인생의 평상시 좌우명인 몸, 마음 건강하게 살자라는 걸 제가 어디 가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 제가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정비 사업의 목적부터 나중에 우리 북변 4구역의 재개발 조합을 진단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 진단한 내용은 제가 이 객관적인 내용, 조합에서 설명한 내용, 김포시청에서 확인된 내용, 또 우리 이승수 위원장이 확인된 내용들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디테일한 분야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성공하는 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맺는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맺는 걸로 좀 넣어놨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 사무총장께서 설명하면서 우리 북변 지역이 어떻게 됐는데 많이 노후되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늙어가듯이 도시도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라는 게 현대화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이 돼요.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이 됨과 동시에 도시도 급속하게 노후가 돼요. 우리가 보통 100년 전에 서울 보면 인구 몇십만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이 모이고 청계천 쪽에 그냥 집 짓고 중량층 집에 집 짓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학교도 부족하고 교통도 엉망이고 물도 부족하고 한강변에 똥 싸고 살았었으니까 그때는 팔당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도시가 늙고 병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보자. 우리나라 법적인 용어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 전체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해서 살아있을 때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잘 살고 잘 못 사는 건 지들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집이 뭡니까? 여성 이사님, 좋은 집이 뭐예요?
말하기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좋은 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 좋은 집이에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집은 아무리 지가 천억 만억을 들여놔서 집을 지어놔도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딱 들어가면은 집이 좀 내가 내 집이 왔구나 시원한 맛도 있고, 또 영하 10도 20도 됐을 때 집에 갔을 때 집이 포근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을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 데가 바로 좋은 집인 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집을 살아생전에, 여러분 죽고 나서 좋은 집 생겨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기 설명 자료에 나오더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빨리 지어야 돼, 빨리. 제가 이제 쭉 십수년 동안 쭉 보면 도시정비 사업 현장에 문제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공사가 진행되거나 조합이 막 굴러가고 있는데 한 700군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히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준다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전국에 한 1700군데가 넘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정도 지나면 2000군데가 넘을 거예요. 근데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곳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말썽 없는 데가 없어요. 경북 구미에 가면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조합장이 나이가 80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젠틀한 친구예요. 2년 전에 저한테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추진위원 시절에.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해라. 자기 부인도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구미에 서울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원장님 경상도 말 우리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늘 조심해. 자네 시공사든 업자든 술 먹으러 가자면 가지 마. 그리고 간다 그럴 때 장소도 자네가 정해. 왜냐면 부천에서 보면은 시공사가 업자가 정 식당에 갔는데 도청장치 녹음장치 다 해놓은 거예요. 밥 먹고 그래서 이러고 조금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그 조합에 자기들이 이 시공사 선정이 안 되면 그걸 까는 거예요. 너 부천 어머니 횟집에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게 이 바닥이에요. 그러더니 금년 초에 전화가 와갖고 원장님 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굴재 시공사들이 재건축 한 800세 되면 짭짤합니다. 재건축은 참고로 분양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돼요. 시공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공사비 못 받는 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단 수도권은 예외예요. 수도권은. 근데 지방은 말입니다. 혹시 만약에 분양인데 분양 안 돼버리고 공사비 어디서 받습니까? 그래서 신탁사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신탁사들이 돈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건설업체, 우리나라 굴재 건설업체, 아까 여기 보니까 좀 나온던데 업체들이 와가지고 구미의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겠다 막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로비하면서 조합원들한테다가 그 조합장을, 젊은 어린 조합장을 막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합장에 애기도 없어요. 내가 이제 42살 된 애기도 없어요. 자기 부인도 같이 대학 나와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서울 시내 몇백 개의 조합이 있지만 단 한 군데도 말썽 없는 데가 없어요. 김포도 제가 좀 압니다. 북변도 한 6, 7년 전에 아마 여기 협력사들 중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변호사들 등등 다. 제가 보면 이 바닥에서는 조금 알려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정의롭게 산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합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조합이 쭉쭉쭉쭉 진행되면 조합이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조합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통 도시정비 사업의 종류는 2018년 전에는 6개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3개 사업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전체 사업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뭘 하나 또 만드냐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마 요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건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는 게, 시골에 읍면 단위에 한 10세대, 20세대 된 사람들이 집을 좀 우리가 재개발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시청이나 군청에 신청은 바로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은 4가지 종류의 사업이 넓은 의미에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 사업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이승수 위원장한테 쭉 설명을 듣고 김포시청도 쭉 찾아보고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이게 안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지금 여러분들 조합에 협력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협력사가 이 조합은 공식적으로 37개를 뽑았더라고요. 그 중에 조합에서 의도를 좀 갖고 있고 그렇게 또 뽑아야 될 업체도 몇 개 있어요. 시공사가 하면서 조합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 업체로 바꿔야 되니까 40개 이상이 됩니다, 보통. 근데 한 3, 40개 정도 협력사를 뽑는데 그게 다 법이 다 틀려요. 단순히 건축법, 도시계획법, 뭐 도로교통법, 뭐 환경법, 뭐 공원법, 안 걸리, 뭐 감정, 뭐 토지 감정에 관한 법 등등 모든 법이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조합에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협력사를 구해서 쭉 하는데 추진위원 만들기 전에 설립준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산까지 가야 조합의 기능이 다 끝나고 입주가 다 끝나고 해산 결과를 시청이나 구청에 통보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청산위원회를 별도로 모집을 해요. 청산위원장은 조합장이 합니다. 이 청산위원회는 최소한 5년은 가져야 돼요. 5년은. 근데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청산하라 그래요. 왜? 청산위원장 봉급 줘야지, 임원들 봉급 줘야지, 사무실 운영비 줘야지, 빨리 하라 그러는데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은 그냥 놀다도 갖다 놔야 돼요. 빨리 해적을 하고 나서 청산위원 해체했는데 만약에 세금이 더 나왔다. 누가 내요? 세금이 또 남았다. 누가 가져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재개발이 평균 17년, 재건축이 13년이 걸리는데 20년 이상 된 곳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도 20년 이상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조합원 했던 데가 1996년도에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2020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상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남았죠. 20년이 넘어요. 조합장이 38살에 조합장이 됐는데 한갑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장 참 불쌍하더라고요. 젊은 청춘을 지 동네 재건축하면서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실정인데 여기를 제가 보면서 지금 현재 아까 그 비교표도 설명을 했지만 북변 4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김포시청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비교적 빨리빨리 일이 잘 됐더라고.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내가 알 필요 없고 비교적 평균 소요 기간에 맞게끔 17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줄 아무 사고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집행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협력사가 40개인데 그 협력사가 각각 법이 다릅니다. 뭐 소방통신 하여튼 도로교통 교육 관련 등등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협력사를 잘 뽑아야 되는데 뽑더라도 기본은 알아야 돼. 기본은 누가? 조합 집행부가 기본은 알아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사인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조합. 제가 인천의 한 조합을 보면요, 그 조합장이 지금 환갑이 좀 지났는데 추진위원 때 저한테 왔었어요. 사업성이 없다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업체를 소개해주고 지금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합장은 공부를 굉장히 해요. 제가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일반 여러분 같은 조합원들도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제가 최고의 과정 그래가지고 조합장들이 강의를 하게 합니다. 조합장이 딱 앉아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6개 조합장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죽은 사람이 뭐 사연이 각각 다르듯이 조합은 다 사연이 틀려요. 그래서 기동량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합은 재개발은 이렇고 서울의 재개발은 어떻고 지방의 재개발은 어떻고 여기는 인천하고 비슷할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 집행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에 그 구에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뭔지 아시죠? 지방의회에서 만든 걸 조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이나 광역시청에서 만든 걸 규칙이라 그래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난번에 뭐 선거 때 모 후보는 뭐 저기 노원구 가가지고 내가 용적률 500% 해주겠다. 건축 50층까지 지켜주겠다.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최고 높이는 35층, 평균 층수 22층. 그러니까 강남 같은데 그 좋은 땅에 보면은 높은 건물도 있고 8층짜리도 있고 그래요.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력사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승수 위원장 아까 설명을 잠깐 보니까 좋은 협력사를 만나겠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회의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을 많이 세워야 돼요. 또 다른 분야의 정보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기획능력, 조직관리의 갈등감, 심지어 회의 진행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방망이를 3번을 두드립니까? 회의 때 방망이를 땅땅땅 3번을 두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의사가 결정됐다는 내용이에요. 국회에서도 그 방망이 3번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막 뺏기고 그러잖아요.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말도 잘해야 돼요. 근데 아는 게 없으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애국가 부르다가 가사 모르면 엉뚱한 소리 듣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발표력도 좋아야 되고 자세도 용모도 반듯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한 1,700여 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오늘은 제가 이승수 위원장이 초청을 와서 했지만 주로 조합에서 저를 초청을 많이 해요. 보면은 가슴 아픈 현상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울산, 부산, 경남 쪽을 자주 갑니다. 제가 고향이 호남인데 호남은 잘 안 가요. 제가 왜? 안 가는 사유가 다 있어요. 가서 보면은 내가 이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이래서 목숨을 걸고 좋은 말씀을 전달하려고 돌아다녔구나. 가서 보면 무조건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말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네 편 내 편이 다 구분돼 있어. 너는 이승수 편이지, 나는 조합장 편이야, 전조합장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야. 그 사람 말이 아무리 공자님 말씀에 가운데 토막 같은 말씀도 안 들어줘 버려요. 안 들어줘. 그래서 답답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와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근데 제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막 노래 부르고 태진아 노래 그것도 막 틀어놓고 그래. 그 예의가 안 되는 거야. 예의가 안 돼. 그렇잖아요. 뭐 제가 조금 전에 인천에 잘된 조합을 설명하면 해드렸듯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려야 돼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어느 조합은 잘 되고 어느 시공사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시공사나 협력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봉사해 주러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공사는 기업입니다. 협력사는 기업이에요. 그 사람들 뭐하러 와요? 돈을 벌려고 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돈 버는 사람들 돈 벌지 마. 그럼 공사 안 해버려요. 돈을 잘 벌게 해주면서도 좋은 자재로 좋은 집을 만들도록 하는 것. 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 아까 그래도 어떻게 기업의 신용등급, 물론 신용등급은 다 나옵니다. 뭐 트리플 B 또는 뭐 트리플 A, 더블 A, A 이상이면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보통 조합에 조언을 해줄 때 무슨 조언을 해주냐면은 협력사를 뽑을 때 첫째 신용도를 봐라. 보고 두 번째 각종 실적을 좀 봐봐라. 얼마나 이 분야 일을 많이 했는지 실적을 좀 봐봐라. 세 번째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게 건설 파트 이런 데는 중대재해 사고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고 덜렁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저렇게 큰 회사가 광주에서 연 6개월 만에 사고가 2번 나버리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있으니까 지방에 수주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조합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서는 막 파격 조건을 제시해줘요. 안양 같은 데는 한번 신문 보셔서 알지만 분양가를 막 주변 분양가보다 더 높게끔 분양하도록 해주겠다. 부족공원 현대산업개발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덕성을 따져야 돼요. 도덕성을. 사장이 말하면 도둑질을 해먹고 기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그런 거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것도 모릅니다. 조합에서는. 그리고 다른 조합 물어보면 A라는 회사 어때요? 그러면 그 회사 우리 한번 와봤는데 별로 매너가 안 좋더라. 또 뭐 이러는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 돈이 없는 것 같아. 빚내 갖고 공사해야 되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의 시공사도 편합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돼. 왜? 아니 지들이 땅을 삽니까? 뭘 삽니까? 있는 땅에 조합에 운영비 조금 대주고 나중에 뭐 있어서 하다가 철거해서 분양하면 바로 돈 들어오면 그때 공사비 받는 건데, 이 일반 개발 사업보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대신 또 이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땅 살 때 돈 벌고, 근데 땅을 안 사니까 돈 못 벌고, 건축비도 깡다른 조합장 만나면 깎는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 A랑 B, C랑 해서 놓고 야 A 회사는 100만 원, 니들은 99만 원, 저 회사가 98만 원 달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또 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자기들 홍보하는 방법으로 로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선물도 주고 타월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앞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정부 및 지자체장의 정책적 영향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 죽어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씨나 노무현 씨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주관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물론 이제 그 정책 그 수석을 했던 김수현 씨 같은 사람은 빈곤 문제로 논문을 썼어요. 지금 모 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데, 이 빈곤 문제를 쓰니까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사고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사업 잘 되면은 손해 봅니까? 손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안 하죠. 돈을 벌게 돼 있어 재개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기조는 뭐냐면은 부자가 더욱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산다. 근데 가난하게 산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재개발 재건축의 재정착률이 낮다. 특히 재개발은 재정착률이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박원순 씨가 시장 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둘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정책적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역지정 해제해버리고 조합 해산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은 재개발 암흑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김포시하고 조합하고 협조가 잘 된 것 같아. 난 내용은 모르지만 잘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것은 안심이더라. 근데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승수 위원장도 참 좋은 이야기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같이 돼 있어요. 재개발하면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돈을 남겨야 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도, 여러분 돈 많이 남기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세금 맞아요, 세금. 그러니까 좋게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집을 잘 짓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 젊으신 분, 집을 잘 짓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집을 뭐 튼튼하게 지려면은 세멘트, 철콘, 건축의 기초 자재가 좋으면은 집은 튼튼하게 잘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이 고급스러우려면은 마감 자재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여러분들 100원짜리 옛날에 우리 아이스케이크라 그랬는데 100원짜리 아이스케이크하고 120원짜리 아이스케이크 구분 못 해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550원짜리 아이스크림 주면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대전에, 우리 나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우리 교육원에 오시면 그 조합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대전에 그 유명한 조합장이 계세요. 그냥 재개발 조합장도 하고 지금 재건축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404세대짜리 아파트 재개발을 해요. 그 건설을 해서 하는 뭐 제법 큰 회사, 뭐 K 모 회사라고 큰 회사인데 자꾸 그 옆에가 대림에서 지어. 대림보다는 못한 회사예요. 그 건설사가. 그러나 조합장하고 우리 강의를 왔길래, 조합장님 마감자재를 아주 좋은 거, 특히 마감자재 중에서 저 장석, 그 다음에 주방의 서랍도 이렇게 딱 열어서 놓으면은 싹 닫히고 소리 없이 닫히고, 문도 보면 딱 열었다가 놔두면 소리 없이 닫히고, 고급 아파트 그게 다 돼 있어요. 그 자재가 주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됩니다. 영국의 철강 원자재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많이 생산해. 세계적인 3대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합장이 이제 시공사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기존에 예산된 것보다 8천만 원 더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김포 살죠? 그거 이제 에이전시가 한국에 있어요. 물었더니 1,5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가구업체에다가 1,500만 원, 한 집당 4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4세대에 1,500만 원, 3만 원, 8천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기가 막히게 아파트 된 거예요. 분양을 똑같이 했는데 대림보다 이 아파트가 더 분양이 더 잘 됐어. 12월 달에 막 조합장이 전화 와서, 원장님 우리 분양 다 계약 끝났다는 거야. 그 옆에 대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림은 아직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원인이 아파트 분양의 선택권은 99% 주부들에게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요.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문 열어보고 문 닫아보고 뭐 서랍 열어보고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 조합에서는. 그 시공사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국산도 좋습니다 그래요. 국산도 좋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브랜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는 마감 자재에서 결정이 됩니다. 도배지 같은 거, 페인트 하나 같은 거 그런 게 보고 그렇구나. 그 조합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분양사무소 가면 싫어해요, 조합에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공익성과 기업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마음속에 더 가지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거 다 조합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참여한 민주성. 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사를 묻거나 이럴 때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도 말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외부에서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 강의를 안 나갑니다. 내가 또 이렇게 그 조합하고 상대적 관계에 있는 데서 저 초청할 때 한 번도 강의해 본 일이 없어요. 오늘 처음입니다. 왜? 우리 이성수는 젊은 사람이고 그래도
또 제가 보니까 아하, 조합 승인이 조합 인가가 취소되고 사업 인가가 취소되고 전임 조합장이 실형을 2심에서 받고 이런 거 등등이 아하, 이런 경우가 전국에서 한두 건 있을똥말똥해요. 제가 이따 사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성, 누구든 민주주의는 49대 51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에 잘 순응을 해주고, 사소한사항도 총회에다 의사결정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국변사구역이 총회 의사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사결정을 잘 총회에서 됐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그런 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원들, 제가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이렇게 한 7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강남이나 이런 일부를 빼고는 큰 부자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이게 무자를 쭉 맞추다 그렇게 만드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자가 많지 않더라. 그다음 두 번째는 권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이 북변 4구역에 전직 장관 출신이나 뭐 4설 5선 출신 국회의원 있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제가 성북 같은 데 조사를 해보면 강남은 좀 있더라고요. 대법관도 있고 장관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지하더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여담이지만은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람들, 자, 우리 교육원에서 제가 시험을 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육원을 마칠 때 시험을 봐가지고 60점 이상 맞으면은 수료증을 주라 그래요. 근데 가만 놔둔 60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력의 고하를 마련하고,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래요. 그러다가 근데 변호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을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 사법연수원에서 안 가르칩니다. 후천 자기들이 민법이나 뭐 이게 형법 기본적인 법을 아는 상태 후천적으로 배워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만큼 이 지식을 획득을 하는 데가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알지자하고 지혜로울 지자를 써놨는데 왜 제가 지혜로울 지자를 써놨냐면 많이 알면은 좋은 생각이 또 돕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울 지자를 썼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그냥 뭐 껍적껍적 대고 그러면 금방 조합이 어려워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능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혜로울 지자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정과 무정보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엊그저께 떡도 나눠 먹고 막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딱 등 돌아가지고 막 욕하고 말이지. 상대방 말 안 듣고 막 그런 거 누가 말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보니까 서로 말 들어주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상대방 말 절대 안 들어줍니다. 조선노동당의 뭐 이 지침에서 움직이면 그대로 그냥 말을 해버려요. 제가 금년이 평양 갔다 온 지 딱 20년 됩니다. 20년 됐는데 그때 북한 사람 회의하는 걸 가만히 보고 하하, 그래서 일당 독재란 말이 나오는 걸 제가 그때 느꼈는데, 평상시에 형님 동생 그러다가 뭐 어떤 이권에 조금 관련되면 그냥 완전 삶이 벌어져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안 맞아요. 이 정도는 시청에서 봐준대, 괜찮대, 아마 법원에서 괜찮을 거야, 봐줄 거야. 근데 중대한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그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불분명한 첩보, 정보하고 첩보는 다른 겁니다. 불분명한 첩보에 의해서 조합이 의사결정을 했다, 안 되면 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조합해서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의가 없어.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3번 했어요. 조합장 뽑아야 되고 뭐 등성을 3번 했는데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 제가 직업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딱 있으면 책상에 걸터 앉아갖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제가 욕을 잘 안 해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큰 욕, 작은 욕 그러라는 거야. 욕하지 말아. 개새끼 수새끼 이런 욕하지 말라는 거야. 너 입이 더러워진다고. 제가 대학교 교수인 놈이 그때 처음으로 욕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런 개새끼야. 너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임마 니보다 나이 10살 이상 많고 내가 대학교 교수야 이 자식아. 너 내 책 봤어 안 봤어? 너 내 책 안 봤으면 무지건 놈이야. 그럴 정도로 예의가 없어요. 제가 울산, 부산 같은 거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많죠. 여기도 젊은 사람이 좀 있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 같은 데 가면요 70, 80, 90대 분들이에요. 총회 오시려고 하면 업고 와야 될 그럴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게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걸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때로는 눈물 돌리고 참 가슴 아파했는데 서울에 뭐 조합장이 저한테 늘 거드름 피워요. 조합장들이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 없이 그냥 진짜 그 내가 머리에 들고 있는 지식으로 이 가리키는 것뿐인데 와가지고 원장님 뭘 도와드려요? 나 도와주려면 우리 저 교육원 임대료는 한번 내줘. 한 번도 임대료 내준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업체 사장하고 조합장하고 둘이 태국을 3박 5일 놀러 갔다 왔어요. 비용이 얼마 든 줄 아세요? 15년 됐지. 근데 얼마 들었냐면은 2천만 원이 돼. 2천만 원이 태국에 왔다 갔다 100만 원, 200만 원, 아무리 줘도 5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 마침 그때 담당 검사가 이제 서부지청의 차장 검사가 후배에 있었어요.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형님 도시락 지참이네. 그래 도시락 지참. 여기서 한국 아가씨를 데리고 태국까지 놀러 간 거야. 그 잠은 외국 호텔에 가자면 여권 내고 다 기록해야 돼요. 요트 빌려갖고 딱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럭저럭 하면서 이치만 다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 돼가지고 그때는 좋았어요. 사건화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돼가지고 5년형을 받았어요. 5년형을 받고 2억을 또 내놔야 돼. 원래 형법은 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다른 형을 안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도정법은 특이합니다. 또 특이해요. 그래서 이 징역형 받고 벌금 내고 고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가 열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원장님 말씀 진즉에 잘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조합은 다 서로 조합장 뽑아서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참 그냥 가슴이 아파요. 전혀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적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인데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 이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법이라는 걸 말입니다. 도덕이 100이라 그러면 법은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아가씨 쳐다보고 저 아가씨 마음에 든다. 그것도 사실은 양심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런 마음 없어. 쥐가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동으로 표출된 것만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옐리네크라는 사람은 독일의 법철학자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게오르그 옐리네크 독일 사람이에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쭉 북변 사구역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제가 북변 사구역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쭉 이렇게 쭉 보고 계획상으로는 보니 금년에 착공해가지고 분양하고 앞으로 25년에 준공을 한다 그러면 제가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던 17년 정도의 이 사업 기간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상당히 잘했구나. 근데 건축심이나 사업인가고시 날 때까지 그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하여튼 김포시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착공, 분양, 준공 등 사업 일정에서 차질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내년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어져요.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좋죠. 은행 이자 1%도 못 받다가 지금 5% 준다고 막 난리할 정도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먹고 살만하죠. IMF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단국대학교 천안 캠프에 있을 때 98년도 1학기가 되니까 애들이 휴학을 막 해요. 왜 휴학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거야.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또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전주여고 나온 그 학생이 지금도 눈에 선해. 공부를 참 잘했는데 어느 날 와갖고 교수님 저 휴학을 해요. 왜 그런가? 아버님이 망했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2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 두 번째로 보니까 2021년 1월 달에 전 조합장 및 시공사 간부가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고. 2심에서. 이게 매우 특이한 겁니다. 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을까요? 왜? 2심에서 저걸 보니까 검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소, 항소, 상소 또 기소, 항고, 상고 이렇게 하는데 검사가 수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의 제기하고 아마 누군가가 이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 검사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2심에서 전 조합장이 6월에 벌금 1,000만 원. 참고적으로 이제 요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합장은 나중에 제가 법적 근거를 집어넣는데 조합장은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1,000만 원 받으면은 절대 감옥에 안 가요. 2천만 원 받아도 감옥에 안 가요. 왜? 저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시공사 간부 아마 저 사람 제가 알 거예요.
우리나라 웬만한 건설사나 여기 협력사들이 저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저 새끼 말 듣기 싫지. 돈 주고 뭐 사업 잘하면 되는데 말이야. 저 새끼 와갖고 뭐 돈 먹지 마라, 술집에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업자 선정 신중하게 해, 이런 소리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해요. 아마 여기 뭐 한양건설도 거의 다 저를 알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돼 상고심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는 죄의 유무보다는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만 따져요. 그 다음에 또 금년 4월 28일 날 조합 설립 인가및 사업시 인가 무효된 게 금년 맞죠. 그래서 김포시청이 1심 패소를 했어요. 야, 이게 요와 같은 유사한 행사가 딱 서울시내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는데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2심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벌써 판사도 휴가 갔는데 뭐. 판사는 설 전에 휴가 가고 여름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조합이 바쁘지 판사들은 바쁠 일이 없어요. 법무법인에서 잘 서둘러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 판사들이 자기들끼리도 이런 데는 통상 배심 판사들이 또 2명씩 있어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법연수원 나오고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 중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요. 홍준표 씨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법체계상 개천에서 용나기는 틀렸다. 그래서 홍준표 씨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하겠다. 일정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연수원은 법학 전문대하고 돈 없으면 못 다닙니다. 시골이 집인 사람들 1년에 한 3, 4천만 이상 가지도 못 다녀요. 그런데다가 끝나고 나서 또 시험 봐야 돼요. 엊그저께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 모 대학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75%는 헛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배석 통상 부장판사급들은 보면은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이에요. 근데 배석 판사들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입니다. 그냥 이 법학 전문대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자기 먹고 살만한데 뭐 딱 봐갖고 6시 되면 퇴근해버린대요. 왜? 법적으로 주 52시간이면은 되는데 뭐 근무 더 오면 나중에 돈 더 줘야 되니까. 주 52시간 이것도 우리나라 산업계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럽에 여행 가보셨어요? 유럽에 여행 가면 6시 넘으면 식당에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어디가 있냐면 한국 사람이 한 데 가면 있어. 거기는. 그건 이제 가족들이 하는 거니까 소주 한 병에 15,000원, 20,000원 받더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주 52시간제가 철저히 원칙적으로 적용돼 버리면은 5시 넘으면은 밥 몇 그릇 파는 것보다 안 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조합장이 뇌물 수술했고, 그러면 제주도에 혼자 간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까 제가 법은 도덕의 극히 일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가? 도덕 책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가서 뭐 나는 얻어만 먹고 왔다. 얻어먹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얻어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원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매일 몇 명씩 와요. 제가 기준이 점심 식사나 10,000원을 넘지 말자. 저녁 식사는 하지 말자. 저녁 식사는 우리 이제 동문들, 학교 후배들 오면 제가 그냥 그럼 밥 먹어요. 그것도 25,000원 넘지 말자. 그런 기준을 놓고 삽니다. 이 저희도 왜 간 겁니까 근데? 김포서가 안 되나요? 우리 교육원에도 한 3, 40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때 초청 강의 누가 했대요? 워크숍 할 때 주관을 누가 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이 순진한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가서 아무런 그게 공짜가 되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서영춘 씨가 부른 3등 열차 뭐 그런 노래 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단체면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그 다음에 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 조합장은 또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돼요. 자기 개인 신상 문제니까. 근데 얼마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살아생전에 감옥에를 가고 살아생전에 벌금을 내고 그러면 자식이나 마누라 보기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돈이나 100억 200억 먹으면 괜찮아. 100억 200억 먹어서 그러면 팔자 하나 고쳐버리고 그 돈 가지고 저기 뭐 몽골이나 저기 뭐 미국 살면 돼요. 100억 200억 살 수 있어요. 근데 떼째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조합 설립인가 하면 사업시인가 이 무효 사건이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이승수 위원장이 조합 지평 보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2심에 패소됐으면 3심은 90% 이상 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2심까지 가기 전에
가서 있더라도 이건 이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김포시에서 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합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런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김포시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간혹 법원에서 뭐 서울 동부지법 같은 그런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철거까지 다 끝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김포시청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1심에서 졌다는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빨리 하자. 2심이 금년 말까지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감 놓고 있어야 돼. 한 달 이자가 한 8억 나간다 그랬었어요. 아마 지금 8월 달부터서는 10억, 연말 정도 가면 12억 이상 나갈 거 이자가. 매달 아파트 분양가 계산에 조합원 이름을 계속 두 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 호주면서 당장 돈이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거 외상도 아니야. 먼 훗날 해산하고 청산할 때 나와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7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간다. 그렇잖아요. 8억이 나가면 한 달에 100만 이상 나가는 건데 매월 자기 집에 고지서 내봐봐. 너 100만 원 내. 너 100만 원 내. 그래 봐봐. 환장할 거야 아마. 그러다가 10월 달쯤 가갖고는 150만 원 내. 연말 가갖고 200만 원 내.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당장 자기한테 고지서 조합원만 이제 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현장입니다. 이 보통 2000세대 이상 되면 1군 메이저급 건설사에 굉장히 탐나는 현장이에요. 수도권 같은데. 근데 3000세가 넘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딱 저 산책 안 받고 들고 와서 식사하고 말이지. 또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돌고 와도 되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심 패소하면 3심은 그냥 거의 힘들어요. 법규 다시 보고는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우리 여기 혹시 그 조합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조합의 임원들 유승수 위원장 이렇게 몇 분들하고 다 대화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차지해야 됩니다. 김포시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인데 비슷한 사례가 서울 동대문 제기 4구역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 구청장이 유동열 구청장이라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거기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10년 넘 착공 못하고 있을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자 조합장을 또 뽑았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전임 조합장 뭐 갈리고 조합 해산되고 조합 승인 다 취소되고 다시 뽑았는데 다음에 후임 여자 조합장이 왔어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조합장한테 꼭 이야기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합에 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세요. 안 와. 그랬더니 누가 전화를 조합원 중에 아마 지금 전농동 뭐 답심리 이런 데 거의 다 저를 압니다. 제기동 조합장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살아계셔 80 됐을 건데 참 헌신적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6월 말에 돌아가셨구나. 그날 날씨가 무지 더웠는데 그 옛날에 오래된 그 현대차 중에서 좀 좋은 거 그런 저 탔는데 우리가 여수에서 연수해라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오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원장님 뵈러 가야지. 근데 갑자기 부국장이 왔어. 왜냐면 이 양반이 차를 딱 타고 시동을 탁 걸었는데 그 차 안에 온도가 60도가 넘었대요. 시동 탁 끄고 에어컨을 켜니까 여러분들 시동 끌 때 에어컨 같이 꺼놔야 돼요. 시동 탁 켜고 에어컨이 팍 나오는데 뜨거운 짐을 그대로 탁 마셨어요. 시동 켜놓고 근데 아무도 몰랐지. 조합의 총무이사 양반이 딱 보니까 조합장 안 계시니까 조합장 왜 아직 안 가셨어요? 근데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동대문 바로 그 휘경동입니까? 제기동입니까? 그 옆에요. 근데 여자 조합장이 다시 됐는데 뭐 업체 정비업체가 조합장 통장으로 매달 돈을 몇백만 원씩 넣어줬어. 그러니까 그런 거면 안 된다. 그때 그 정비업체에서 뭐라냐면 정비업체에서 주는 돈은 괜찮다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정비업체 다르고 무슨 사시업체 다르고 철거업체 다르나요? 그 업체는 업체예요. 사인 간의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조합장 구속돼버렸어. 5년 받아 5년. 이런 경우가 지금 조합 인가가 취소되고 나서 다시 하는 경우가 참 힘든데 다행히 김포시청은 우리 북변사조합에 매우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잘 해가지고 다시 빨리 해서 그냥 금년 8월 달 정도나 그 어렵겠다. 총회하고 그래. 뭐 인가를 받아갖고 후닥 다시 하든지 그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가 편입 문제 있죠. 추가 편입 문제.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추가 편입 문제가 간혹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은 이분도 우리 강의를 하시는데 강태희 위원장이라고 신임원 역세권 바로 외국어대 주변입니다. 그게 지금 재개발이 한참 돼요. 근데 이분 여기가 취소된 걸 이분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으로 이겨가지고 다시 구역 지정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아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럼 애조정에 그 옆에 가시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옆에를 빼고 했다가 나중에 뭐라냐면 요거 편입해서 같이 하세요 그런 거야. 그게 한 1년 이상 걸려요. 지금 저 조합장 말이 한 1년 반 걸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이 늦게 될 때 비용은 이건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수입 물가는 33% 올랐습니다. 6월달 수입 물가 33%. 우리나라 지금 철거 마감재 전부 다 수입 물가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이 수입에 들어와요.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로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0.25%, 0.5%, 0.75%. 근데 금년간 금리를 1%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25%를 베이비 스텝, 어린아이 걸음걸이 순. 그 다음에 빅 스텝, 조금 크게 걷는 거. 우리나라는 이미 빅 스텝 했습니다. 그 다음에 0.75% 자이언트 스텝, 크게 놓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울트라 스텝이라는 건 1%, 한 번으로 1% 올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원은 말입니다. 법원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 임원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정법 제133조에 보면은 벌칙을 적용할 때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과 똑같이 처리해라. 공무원 의제 처리해라. 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먹으면 감옥에 안 가요. 조합장 1,000만 원 먹으면 감옥에 갑니다. 평균적으로 이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이 1,000만 원당 1년씩이에요. 5,000만 원 먹으면 5년 가는 겁니다. 5년. 그래서 요런 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시 인가 무효 판결을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가고 만약에 판결이 그대로 인용됐을 때 시공사, 37기 협력사 다 관둬야 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말입니다. 시공사에서 대여금 받았을 거예요. 대여금이라고 돈을 줍니다. 조합 운영비를 줘요. 주는 게 있고, 또 협력사들 보증금도 받고 그래요. 이 소송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이제 조합은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 놈하고 하나 붙어서 해결하면 가능하지만은 이놈도 잼 날려, 저놈도 잼 날려. 잼이 뭔지 알죠? 잔주먹. 이놈이 잔주먹, 저놈이 잔주먹. 그럼 못 사는 거예요. 37명이 동시에 잔주먹을 날려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아까 동대문 제기 사구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무효됐어요. 시공사, 협력사 다 무효됐어요. 난리가 나죠. 그거 소송 방어하는데 세월이 그냥 수년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승수 위원장이 한번 꼭 대화를 하세요. 해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까 추가 편입구역은 이 소송 사건에 비해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김포시청에 적극 협조준다 그러면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6개월 이내 그 끝장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처럼 뭐 건축심이 다시 오고 막 복잡하게 하면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현 지평부와 지킴이 지금 새롬인가 뭐 바꿨다 그런데, 그 다음에 김포시 조합하고만 대화하잖아요. 김포시하고도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자기의 잘못한 점을 절대 진실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끝까지 거짓말해. 감옥을 갈 때 그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대문에는 뭐 조합인데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업체가 와가지고 조합장한테 10억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주면은. 근데 10억을 준다 그랬는데 조합의 임원이 9명이야. 그러니까 조합장 판단하기에는 내가 2억 먹고 나머지 임원들 1억씩 주면 되겠구나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철거업체가 2억을 주더라는 거야. 받았어.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 그래서 개인별로 줬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중에 감사한 사람이 따진 거야. 야, 감사가 이제 유명한 건설사를 찾아가 따져. 야, 왜 니들 돈 안 줘? 철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조합장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또 조합장한테 하고, 야, 니 왜 돈 다 먹고 우리 돈 안 줘? 그러니까 조합장이 나 안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조사를 했네. 한 결과 10억 준다 그러고 2억만 주고 안 줘버린 거야. 근데 그 조합장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검찰 내일 출도 오시오. 오늘 저녁에 목욕탕에서 목나라 죽어버렸어요. 그냥. 억울하다고. 이 바닥이 그래.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그 추가 구역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가 적극 협조해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승수 위원장을 비롯한 이쪽에 조합의 임원들 대화를 잘해가지고 2심, 3심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시공사업 문제, 협력사업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김포시가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김포시는 반드시 앞으로 상대를 해놔야 됩니다. 김포시가 중요하다고요. 예. 성공하는 조합은 어떻게 하냐면은 조합원들이 아주 성실해요. 그 대화를 잘해요. 언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조합장 한번 소개할 테니까 그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사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돼요. 도덕성, 업계 평판, 실적 및 재무 상태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집행부는 임원, 그 상근 이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근 이사가 조합장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그 다음에 그 사무장 있어요. 사무장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행사에 초청을 하겠지만은 정보 교환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들어보고 저녁에 차 한 잔만 잃어보면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다 해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 연수회, 토론회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 경북 쪽에서 요청을 하면 제가 경주 같은데 비용이 쌉니다. 거기서 제가 경주, 울산, 포항, 대구 분들 다 오시라 거기서 이제 저녁에 티타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니까. 도시정비사업 아무리 작아도 말입니다. 규모가 1,000억 이상이에요. 여기는 조단 이상 되잖아요. 5억만 잡아도 3,000세대면 1조 5천억이잖아요. 1조 5천억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조합 설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합니다. 1년에 1,000억, 2천억씩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멍가 식당에서의 매출 1년에 1억짜리 매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출 올리고 또 복잡해요. 조합에서 한 달에 1천억씩, 1년에 1,000억, 2천억씩 매출을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쉽겠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협력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소한 사업계획도 반드시 총회 의견을 수렴해 놔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조합장이나 조합집행부가 책임을 면하게 돼요. 사소한 것도. 이건 나중에 혹시 그 조합의 임원이 되실 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맺는 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맺습니다. 이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사의 도움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법이 수십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러시더라고요. 공자님이 자기 딸한테 농산일을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냐면, 아니 귀여우신 따님한테 왜 농산일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뭐라냐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알아야 된다. 지가 부잣집 시집 가서 공자님 딸내미니까 뭐 가난 시집 가겠습니까? 부잣집 시집을 가더라도 알아야 일꾼들 시킨다.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은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헌집을 하고 새집 짓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땅에 여러분 돈 들여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사업이에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은 언제 버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사업은 가공과정, 건축을 하게 되면 집 이주하고 철거하고 새로 짓고 그러면 당연히 돈은 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밀농사를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밀가루를 팔면 돈도 더 남습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면 좀 더 남아요. 밀가루를 가지고 카스테라나 고급 과자를 만들어 보세요. 더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기왕 질 바에는 잘 지어라. 마감지하고 좋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집 딱 보면 싸고 이제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늘 타임 이즈 머니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강하게 타임 이즈 골드 또는 타임 이즈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의 부정비리는 조합을 망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조합 망하고 기본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주팔자를 고칠 만큼 돈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조합이 망해버려요. 그 많은 부담을 조합원들이 엠브리로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조합장님, 저희들이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모님, 저희들이 꼭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디까지 모신 줄 아세요? 1차로 감옥에 모셔요. 2차로 어디까지 모신 줄 아세요? 저 세상까지 모셔버려요. 제가 그런 조합장님 많이 해봤어요. 참 가슴 아파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해도 안 듣더라고요. 감옥 가는 거 금방 가버려요. 그냥 저 세상 가는 건 더 큰 맘 먹어야 가겠지만은, 제가 뭐 이 공개적인 자리니까 일일이 이야기 다 못하지만 요즘에 좀 최근에 전에는 1년에 한 두세 명은 저 세상 가더라고. 감옥에 가서 열받아서 그냥, 열받으면 어떻게 죽는 줄 압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요. 하고 죽어버려요. 자살해 죽는 사람은 편하게 죽어버리지만은 집에서.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한 내용 혹시 아세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러한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다라는 이야기예요. 재개발, 재건축 반드시 of the 조합원, 조합원이 by the 조합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도시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첫째는 다 조합원이, of라는 말은 다 조합원이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조합원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바이더 조합원이 되느냐, 조합원에 의해서 재개발 지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진정으로 포더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 지금 다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래야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재개발, 이 조단위 돈을 하면서 1, 2천만 원, 이거 돈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주 성공한 조합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리 돈을 받지 마라 이거야.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기 전에는 1,000만 원 준다면 갈 때는 100만 원밖에 안 주지만은 그건 법적으로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경험 있는 조합장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님의 말씀을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님께서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은 때를 잘 태고 나야 돼. 또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돼. 집터를 잘 써야 돼. 그러잖아요. 천기지리예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화가 으뜸이다. 그래서 이 우리 북변 사구역 조합도 여러분들과 이 현 지평부가 잘 의논을 좀, 좋은 방법이 많아요. 제가 이제 디테일 분야 잘 모르지만 크게 봐서 이게 참, 하여튼 조합 및 사업인가가 만약에 취소가 돼버리게 되면 확정 판결 나게 되면 세월이 한없이 갑니다. 비용이 한 달에 집 한 채 이상 날아가는 거야. 그냥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서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면은요, 이 병든 사람한테 병균이 많이 들어와요. 얼든 조합에 고물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조합에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북변 사구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도 가깝고 서울 시내 가깝고 전철 연결되고, 이게 좋은 곳에서 가운데 또 공원이 생기고 재개발 사업 잘해서 행복한 그런 마을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